자, 또 코로나 안정 문자 때문에 지금 끊겼는데, 자, 이렇게 열악한 건설 환경, 뭐 근무 환경 이런 거는 우리도 많았다는 거죠. 비단 이 스탈린 치하의 소련 이 수용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저쪽에 이천인가 거기 물류센터 화재 사건이 보여주듯이 지금도 비일비재한 이제 그런 안전 불감증 이제 이런 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놓고 이 죄수들을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건설을 지금 시키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배려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더 편한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도 입안 쇼오프만 그런지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물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천만다행으로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나가지 않고 이 중앙 뭐야 아까 중앙 난방 장치가 있는 곳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슈오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이라는 것은 마치 막대기와 같아서 양끝이 있는 법이다. 영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신경을 써서 일을 잘해야 되지만 멍청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안 그랬으면 오래전에 뻗어버렸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자기도 가급적이면 오늘 근무를 나가지 않고 노동을 나가지 않고 빼볼까 싶어갖고 의무실에 들릅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자기가 머시기가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루에 딱 2명 빠질 수 있더라고요. 아까 463명이잖아요 총.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를 쉴 수 있는 사람이 2명인 거예요. 근데 오늘 2명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까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넌 나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오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오늘은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가죠. 그리고 이제 이 3번의 식사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아침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부려야 되니까. 점심은 조금 덜 하고요. 저녁은 되게 부실하게 줘요. 왜냐하면 음식을 아껴야 되고 식량을.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일을 못하지만 대낮에 저녁을 안 먹어갖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죄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밥 먹는 장면이 계속 묘사가 되는데, 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요 정도 길이니까 집중해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이제 밥 먹는 순간, 숟가락을 꺼내서 열심히 닫고 그 다음에 이 양배추죽 이거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긁어 모아요, 먹어요, 이렇게 옆에. 그렇고 이제 빵 또 껍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순번을 이렇게 서가지고 죽을 타는 거잖아요. 근데 점심 땐가 어떻게 누구 거를 죽을 대신 탔나요? 반장 거를 탔나요? 이래가지고 이제 또 죽도 한 그릇, 파블로 부반장이네요. 부반장 덕분에 이제 이렇게 죽도 이제 한 그릇 더 얻어먹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전신 때 나온 건 귀리죽이네. 근데 이제 거기 그거 나오잖아요. 쇼오프가 우리 시골에서도 귀리는 말인가 뭐 돼지인가 소인가요? 그런 것만 먹는 거였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귀리죽 한 그릇에 이렇게 행복해 할 줄 몰랐다, 이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우는 시간인데 그 째자리가 담배를 피우는데 입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를 세는 단위가 입담배라서 그런지 한 컵, 2컵 이렇게 세더라고요. 슈오프는 입담배 한 부스러기도 남지 않았다. 저녁까지는 어디서 구해볼 도리가 전혀 없다. 그는 이 순간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순간 자유보다도 이 담배꽁초 한 모금을 빠는 것이 더 절실할 정도였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페츠코프처럼 염치 없이 남의 입을 쳐다볼 정도로 자신을 비하할 생각은 없었다. 째자리가 지금 담배 피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입만 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다, 이제 이게 나오는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면은 항상 부족했는데 이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아침 식사 10분, 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5분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요. 수술할 필요는 없는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아파 누워 1, 2주 아니면 3주 정도 이런 곳에 입원해 있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궁리해 보는 것이었다. 이건 이제 의무실에서의 이제 이런 건데, 요런 이제 생활의 이제 소소한 행복들이 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그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하나 줍게 돼요. 줄칼이라고 묘사가 되죠, 그죠? 근데 슈오프가 그걸 얼른 챙겨요. 챙겨갖고 어디다 숨겨놨는데,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데 또 중간에는 까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점호를 하게 되는데 걸리지 않고 집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집이 아니라 뭐예요. 숙소로 수용소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시오프가 이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잘 갈아가지고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시기 뭐 사람 주먹만한 소세지도 뭐 썰 수 있었단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이제 생필품 도구 이런 게 이제 되게 부족했고 워낙에 이제 그 중공업을 많이 발달시키다 보니까 이 수용소 바깥도 똑같습니다. 기본 생필품 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에트기의 학자들 그다음에 소련이 막 붕괴되고 그 92년도 그때 고르바초프 집권하면서 그 직후에 이제 그 러시아 가서 공부를 했던 선배들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던데 선생님들이 이런 거 되게 중시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신데도 모스크바대 교수 막 이런 사람인데도 분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요만큼만 필기를 하고 또 챙겨갖고 딱 가시고 이제 그런 게 많이 공급이 안 되던 때인 거죠. 근데 이것도 비단 소련의 문제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도 이제 그 못 살던 시절에 7, 80년대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용품이 굉장히 이제 부족해 가지고 그 친구들 크레용 그 몇 색 뭐 18색 뭐 24색 32색 그렇게 갖고 있는 애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개인이 다 사야 되니까 거기서 빈부격차도 당연히 심해지고. 근데 요즘은 어지간히 다 국가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급식도 제공이 돼서 반찬도 다 평준화예요. 도시락도 평준화죠. 우리 땐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역시도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 방 안에서 누군가가 이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입을 닫아줘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자기들도 이거를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슈오프 야 나 그거 잠깐만 빌려줘. 자네 그거 갖고 있잖아. 이러면 이제 슈오프 그 사람도 이제 그걸 빌려 쓸 때가 있으니까는 풀지 않고 그다음 또 슈오프 입장에서는 안 돼, 저리 꺼져. 이렇게 해버리면 저 친구가 또 꼰지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빌려줘요. 어지간히 뭐지? 대범하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서 빌려주지 않을 사람은 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암암리에 불이라면 불일 수도 있고 불법이라면 불법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고 통용되는 것 자체가 또한 역시나 우리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행이란 말 있잖아요. 러시아어로는 딱 그 뿌린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러시아는 뇌물이 곳곳에 다 판치는 거거든요. 교수들도 월급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뇌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뇌물인데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그건 뇌물이 아니에요. 감사와 관심과 존경과 이런 것들의 이제 표식인 거죠. 뭐 장미꽃 한 송이 이런 거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장미꽃 안에 현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문화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오래 전까지 그런 게 이제 있었고 스승의 날이나 이제 이럴 때 그래서 이런 뇌물의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정부패를 이렇게 야 우리가 남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너 여기서 하루 이틀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봐주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보편적인 이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반 데니소비치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솔제니치는 반체제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솔제니치는 이 작가 동맹하고도 불화가 굉장히 심했고, 브레즈네프 때는 진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꺼져 해가지고, 진짜 이제 외국으로 꺼져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한 그런 작가인데, 솔제니친의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건 놀랍도록 소비에트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SR에 안 맞아야 되는데 SR에 최고로 잘 맞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셜리스트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되게 잘 맞는데 여기 주인공 슈오프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노동하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적 인간, 이게 소비에트가 바란 그런 인간형인데요. 요 앞에 이제 다 빼고 있죠. 노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슈오프는 모든 걸 다 잊어요. 오로지 노동에만 몰입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대상과 하나가 되고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노동자들은 노동에서 소외가 돼야 되는데 얘는 완전 노동을 통해서 자기 완성의 극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반 소비에트 소설이지만 주인공의 형상은 극도로 호모 소비에티쿠스에 가깝다는 거. 포지티브 히어로, 긍정적인 주인공입니다. 전혀 회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반 데니소비치는 감옥과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한다든가 하는 버릇이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나오는데 53쪽인데요.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무슨 염세주의, 뭐 환멸, 허무주의 이런 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나는 죽도록 일을 하겠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하는 장면을 제가 몇 개 뽑았는데 113쪽인데요. 이제 쇼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눈부신 햇살을 받고 있는 눈 덮인 벌판도, 신호를 듣고 몰려나와 작업장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죄수들도, 아침부터 파고 있던 구덩이를 아직껏 파지 못하고 또 그곳으로 걸어가는 죄수들도, 철근을 용접하러 가는 녀석들이며 수리공장 건물에 마루를 얹으려고 가는 죄수들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슈오프는 오직 이제부터 쌓아올릴 벽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라고. 제가 건너뛰고 읽을 수 있는데 자세히 읽은 거는 뭐냐면 이 노동도 되게 여러분 세부적이잖아요. 구덩이 파야 되고 여기 작업장 왔다 갔다 하고 철근 용접하고 무슨 건물에 마루 얹고 이런 것들 있죠. 이거 그 소비에트 성장 소설이 아니라 생산 소설, 프로덕션 나벌, 제가 그 잠시 요약해드린 그거 있잖아요. 카테리나 클락의. 거기서 나오는 도식하고 이제 너무 비슷하고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요게 113쪽이고 그 다음에 자 116쪽을 또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일도 너무 잘해요. 두 운반조가 슈오프와 길리가스 벽 쪽으로 동시에 모르타르를 운반해왔다 해서 이제 슈오프와 길리가스가 같은 조가 돼갖고 이제 일을 해요. 일하는 과정도 되게 자세합니다. 모르타르를 어떻게 하고 흑손으로 어떻게 하고 흑손은 또 어떻고 망치로 어떻게 깨부수고 또 모르타르는 어떤 각도로 얹어야 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그러나 슈오프는 능수능란하다. 벽돌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놈이 있는가 하면 위아래가 구부러져 있다거나 혹이 붙은 것도 있다. 슈오프는 벽돌 모양을 보고 빨리 판단해서 어떻게 어디에 놓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벽의 어느 부분이 어떤 벽돌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슈오프는 흑손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르타르를 퍼서가 아니고 퍼서 밑줄에 있는 벽돌의 접합점이 어디인지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곳에 쏟아 놓는다. 그 다음에 옆에 부려놓은 벽돌 중에 어쩌고 또 가다가 이젠 벽돌 밑으로 삐죽 나온 모르타르가 없나 잘 살펴보고 그런 곳이 있으면 얼른 흑손으로 긁어낸다. 여름에는 그렇게 긁어낸 모르타르를 다시 쓸 수 있지만 겨울에는 빨리 얼어버려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쭉 가서 모르타르도 완전히 얼어붙는다. 이젠 됐다. 작업이 진행된다. 두 층만 더 쌓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슈오프가 다른 벽돌 공들은 아예 추위도 잊어버렸다. 빨리 일을 하느라고 서두르다 보니 몸에 땀이 다 날 정도로 더워진다. 이것이 첫 번째 더위다. 보온용 겉옷 그리고 위아래 속옷까지 모두 땀에 젖었다. 그러나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동안 두 번째 더위가 온다. 이번에는 젖었던 땀이 마르기 시작한다. 발가락이 시린 것도 잊어버릴 정도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는 하지만 벽돌 쌓는 일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세니카 클래프신만이 발을 구르고 있다. 가엾게 실이 그의 발이 너무 커서 발에 맞는 펠트 장화가 없었다. 작은 발을 신고 있어서 발이 시린 모양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노동하는 장면만 똑 떼가지고 익히면은 누가 이게 수용소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디 저기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진짜 그 소비에트가 원했던 그런 새로운 인간, 회의하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인간, 그 다음에 당파성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파티 마인디드니스인가 영어는 그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파르친너스 당파성 굉장히 중요해요. 공산당에 충성하겠다라는 이제 그건데 이거는 지금 수용소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그 사상만 살짝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그냥 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장하고 이제 대화를 그 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반장하고 나 사이에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반장에게 반말을 씁니다. 반장, 여기 걱정은 말고 어서 가보게. 저쪽에서 반장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야.